안녕하세요. 회사에 딱 입사하면 대부분 수습 기간이라는 걸 거치잖아요. 근데 이 기간 뭔가 좀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지 않으셨어요? 아마 수습 때는 회사가 그냥 막 자를 수 있다더라 하는 이런 소문들 때문일 텐데요. 오늘 그 불안감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헛소문인지 법은 뭐라고 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아니, 수습 기간은 그냥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거 아니야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핵심 주제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가장 널리 퍼진 오해부터 시원하게 깨부수고 시작할게요. 그리고 나서 진짜 법의 규칙은 뭔지, 어떤 해고는 괜찮고 어떤 건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건지 실제 사례를 뜯어볼 겁니다. 또 서류 한 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,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수습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반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는지 그 핵심 권리와 역할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 수습 기간을 둘러싼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끈질긴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바로 이 생각. 수습이니까 뭐 회사가 무슨 이유를 대든 그냥 잘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 불안감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하지만 법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럼 그 오해를 바로 잡아줄 진짜 규칙은 뭘까요? 법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법에서는 이 기간을 시용이라고 불러요. 한자어라 좀 어려워 보이죠? 근데 풀어보면 간단합니다. 시험 삼아 써본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,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걸 평가하는 기간인 거죠. 아주 쉽게 말해서 실무로 치르는 최종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. 들어보세요. 수습기간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. 반드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 통념상 그럴만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. 물론 일반 해고보다는 조금 유연한 건 맞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서 내보낼 수 있는 무적의 카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라니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? 대체 그게 뭘까요? 그럼 어떤 경우에 성과 평가가 이건 좀 심했다,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? 법원이 이건 선을 넘었네 라고 딱 판단했던 실제 사례를 보면 그 경계선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어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법원이 이 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어요.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회사가 각 지점마다 무조건 C나 D등급을 몇 명씩 만들어 와 이렇게 강제로 할당을 내린 거예요. 심지어 관리자가 좋게 써준 평가서를 이거 너무 좋게 썼잖아, 더 안 좋게 다시 써와 라고 지시까지 했어요. 자기들이 만든 규칙도 안 지키고 해고 이유도 그냥 업무 능력 부족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했죠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. 설령 그 직원의 업무 능력이 진짜로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를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엉망이고 불공정했다면 해고는 그냥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과정이 결과를 좌우한 거죠. 자,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해고는 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알리느냐도 그에 못지않게,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서류의 문제예요. 이건 그냥 회사의 규칙이 아니라 법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. 해고하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종이, 즉 서면으로 알려줘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. 드라마에서처럼 당신 해고야!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요? 그거 아무런 법적 효력 없습니다. 자,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.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처럼 그냥 수습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. 이렇게 툭 던지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 왜?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. 오른쪽처럼 언제, 어떤 평가에서 목표였던 판매 할당량 X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적어서 서면으로 줘야만 진짜 유효한 해고 통지가 되는 겁니다. 이번엔 한술 더 뜬 경우입니다. 회사가 해고를 시키려고 아예 이유를 만들어낸, 그러니까 핑계를 댄 사건을 한번 볼게요. 와, 이 버스 기사님 사건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. 잘 따라와 보세요. 7월에 입사한 기사님이 2달 뒤인 9월에 동료들이랑 노조를 만들어요.
바로 그 직후 회사가 갑자기 전에는 요구하지도 않던 이상한 서류를 내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고해버립니다. 당연히 이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기사님이 복직해서 그 서류를 딱 내니까 이번엔 이력서에 쓴 내용이랑 살짝 다르다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또 해고합니다. 결국 법원은 이 두 번의 해고가 전부 다 무효라고 땅땅땅 판결했어요. 법원이 이걸 다 꿰뚫어 본 거죠. 아, 이건 그냥 이 사람 어떻게든 내보내라고 회사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핑계구나. 그래서 전부 무효라고 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수습기간의 규칙에 대해 쭉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여러분이 애초에 수습 직원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규칙이 여러분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거기에 수습이라는 단어가 과연 있었나요? 없었나요? 만약 한 글자도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대법원 판례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. 만약 회사 규칙에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고 정작 나랑 쓴 개인 근로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다? 그러면 나는 수습 직원이 아닌 겁니다. 반드시 내 개인 계약서에 당신은 5개월간 수습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만 수습 신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계약서가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. 계약서가 왕인 셈이죠. 아주 간단해요. 내 계약서에 3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써 있다? 그럼 나는 수습 직원이 맞습니다. 그런데 수습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? 그러면 나는 법적으로 입사 첫날부터 완전한 해고 보호를 받는 정규 직원인 겁니다. 이 차이 어마어마하죠? 자,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? 이건 직원분들 그리고 회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회사가 수습 직원을 해고하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모두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. 하나라도 무너지면 해고 전체가 무너져요. 첫째,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. 둘째,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평가 과정과 그 기록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통지. 이 3종 세트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직원 입장에선 계약서부터 꼼꼼히 봐야 합니다. 수습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이유와 과정이 공정한지,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.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요, 애초에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평가 과정은 공정하게, 그리고 모든 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겠죠.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법적 장치들은 딱 하나를 위한 겁니다. 바로 균형이죠. 회사가 우리 조직에 딱 맞는 좋은 인재를 찾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.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바로 법의 역할인 셈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수습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지금의 이 수습이라는 제도가 정말 그 원래 목적인 회사와 직원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